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 웅장하고 차가운 건축물들 아래 사람들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는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낡은 작업복과 빛바랜 구두통은 그의 초라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 홀로 고요한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빨랐다. 단순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의 손길 같았다. 먼지와 얼룩으로 더럽혀진 구두가 그의 손을 거치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윤기를 냈다. 그의 고객들은 주로 주변 오피스텔의 직장인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솜씨를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오직 구두를 맡길 때와 돈을 지불할 때뿐이었다. 민준의 곁에는 늘 낡은 가죽 표지에 수첩이 있었다. 구두를 닦는 잠깐의 틈에도 그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거나 조용히 읽어보곤 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기도 했고, 때로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특이한 구두 닦기라고 생각할 뿐, 그 수첩 안에 어떤 세계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거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로 가득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민준의 구두 닦기통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바로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CEO인 박태호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번쩍이는 이태리산 구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었다. 박태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보는 듯한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한쪽 발을 내밀었다. 내 구두 제대로 닦아봐. 먼지 한 톨도 없게. 박태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멸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구두를 닦는 도구처럼 대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다. 박태호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민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지루함과 함께 굳이 이런 하찮은 일을 직접 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엿보였다. 자네, 꽤 솜씨가 좋군. 박태호가 말했다. 그러나 칭찬이라기보다는 빈정거림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이런 곳에 낭비하고 있다니 안타깝군. 그래. 원래부터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었나. 민준은 붓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박태호의 오만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봐, 대답을 해. 남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침묵하는 법을 배웠나? 박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 또한 저의 일부입니다. 민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박태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낭비되지 않는 삶은 어떤 건가? 하루 종일 남의 구두나 닦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건가? 민준은 조용히 구두에 마지막 윤을 내고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수첩을 들어 박태호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제 연구 노트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저는 구두를 닦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9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민준의 말에 박태호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은 경멸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하하하, 뭐라고 9개 언어 이봐. 자네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건가? 구두나 닦는 자네가 감히 날 상대로 이런 허풍을 떨어. 박태호는 웃느라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였다. 그는 민준을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웃긴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박태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박태호는 웃음을 멈추고 다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좋아. 어디 한번 증명해봐. 내가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지. 박태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것은 평범한 USB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안에 담긴 무거운 비밀이 읽히는 듯했다. 박태호는 그 USB를 민준의 발치에 내던졌다. 이 안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로 쓰여진 계약서가 하나 들어있어. 우리 회사 네로라 하는 통역사들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지. 자네가 정말 9개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걸 한번 해석해봐. 만약 성공한다면 내가 자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이 거리를 떠나야 할 걸세. 박태호의 말은 일종의 협박이었다. 그는 민준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준의 비참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몸을 숙여 USB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 조각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좋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태호는 민준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시간 좋아. 얼마든지. 어차피 자네 같은 놈에게는 100년을 줘도 불가능할 테니. 박태호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차에 올라탔다. 승용차는 거리를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민준은 그 자리에 앉아 손에 든 USB를 내려다보았다. USB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물건이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민준은 그날 일을 일찍 마감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비좁은 방 안은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컴퓨터는 낡았지만 성능은 뛰어났다. 민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계약서 파일은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민준은 능숙하게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박태호가 가진 거만함은 자신의 컴퓨터 보안 기술이 뛰어나다고 믿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민준의 능력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했다. 몇 분 후 암호가 해독되고 문서가 열렸다. 문서를 본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진 문서가 아니었다. 아니, 박태호가 예상했던 아주 복잡한 언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문서에는 아프리카의 한 고대 부족이 사용했던 사어인 마라보어와 중동의 어느 지방에서만 쓰이던 하쉬르어, 그리고 현대 국제무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의 변형인 노바 라틴어가 혼합되어 있었다. 대한 로지스틱스의 최고 통역사들이 이 문서를 해독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이 언어들은 단순히 언어학적 지식만으로는 해독할 수 없는 특정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복잡한 암호와도 같았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달랐다. 그의 수첩에는 바로 이 언어들에 대한 연구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민준은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번역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대한 로지스틱스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불법 무기 밀수 거래에 대한 비밀 협약이었다.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안에는 대한 로지스틱스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기업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태호는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새벽녘, 민주는 마지막 문장을 번역하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문서를 박태호에게 그대로 넘긴다면 그는 이 음모를 숨기고 민준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를 공개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구두 닦기가 아니라 거대한 암흑 세계의 비밀을 손에 쥔 존재가 된 것이다. 민준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사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었다. 이 문서는 그 자체로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증거였다. 그는 박태호에게 번역본을 넘기되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낡은 방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곁에는 방금 번역을 마친 문서 파일이 담긴 USB와 함께 그가 직접 손으로 쓴 번역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박태호가 예상치 못한 깊이의 언어적 복잡성에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태호에게는 단순히 구두 닦기로 치부되었던 자신의 존재가 사실은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적 영역의 소유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두 닦기 통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곤함 대신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어제 박태호가 나타났던 자리에 앉아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박태호 같은 인물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내뱉은 도발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욕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구가 가까워질 무렵 민준의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다시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박태호의 얼굴에는 어제의 자신감 넘치던 웃음 대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자네, 아직도 여기 있었나? 어젯밤에 내가 했던 말을 잊은 건 아니겠지. 구두나 닦는 놈이 9개 언어를 안다는 허풍은 내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날 기만한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걸세. 박태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번역에 성공했다면 약속하셨던 합당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민준의 당돌한 질문에 박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민준이 겁에 질려 빌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박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하지만 그런 허풍으로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어디 한번 증명해봐. 번역본은 가지고 있나? 민주는 품속에서 얇은 종이 뭉치를 꺼내 박태호에게 건넸다. 박태호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가 종이를 훑어보는 동안
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처음에는 조롱 가득한 미소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공포가 채워나갔다. 박태호는 손을 떨며 종이를 넘겼다. 문서의 내용은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다. 심지어 그가 모르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었다. 특히 그가 하쉬르어로 암호화했던 거래의 핵심 조건들이 한글로 명확하게 풀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네는 대체 정체가 뭐야? 박태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 도시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9개 국어는 구두를 닦는 것과 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사는 방식이죠. 민준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는 박태호의 오만한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박태호는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 그에게 민준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미지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번역본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민준이 덧붙였다. 문서에 언급된 거래는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불법적인 무기 밀수와 자금 세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민준의 말에 박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언어에 능통한 것을 넘어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태호는 혐오스럽다는 듯 민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빠르게 자신의 머리를 굴렸다. 이대로 민준을 내버려 두면 위험했다. 하지만 그를 제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호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자네, 대단하군. 정말 놀랐어. 박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가 가득했다. 내가 자네를 너무 얕봤군. 약속은 약속이니 이 보상은 받아야지. 박태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나의 비서실로 연락하게. 자네 같은 인재를 그냥 길바닥에 둘 순 없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에서 자네에게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네. 자네의 번역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할 것 같아. 박태호의 제안은 언뜻 보기에는 파격적인 스카우트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감시였고 통제였다. 박태호는 민준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울 터였다. 민준은 잠시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충돌했다. 이 위험한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박태호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칠 것인가? 민준은 주저없이 두 번째 선택을 택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번역한 문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기에 그 진실은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담담한 승낙에 박태호는 안도하는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절대 복종이 아닌
차가운 전략가의 의지를 읽어냈기 때문이다. 박태호는 민준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을 던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명심해. 대한 로지스틱스는 큰 조직이다. 어떤 움직임이든 내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한 놈은 똑똑하게 행동해야지. 박태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민주는 명함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명함의 차가운 감촉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는 구두 닦기 통을 정리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방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인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이었다. 민주는 다음 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다.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박태호 CEO가 직접 지시한 인물이 길거리 구두닦기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의 의심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았다. 며칠 뒤 그는 대한 로지스틱스 본사 건물로 면접을 보러 갔다. 대한 로지스틱스 본사 건물은 그야말로 거대했다. 번쩍이는 유리벽과 화려한 로비.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은 민준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무시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서실로 향했다.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이미 박태호의 지시가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면접관들은 민준에게 그의 이력에 대해 물었지만 민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준이 제출한 서류, 즉 그가 번역한 계약서 파일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도 이전에 이 파일을 보고 해독을 시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언어를 아시는 거죠? 한 면접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언어와 문화가 많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것들을 접했을 뿐입니다. 민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태도는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민준은 통역 및 정보 분석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그의 직급은 말단이었지만 박태호의 직속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민준을 낙하산이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들은 민준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그저 박태호의 눈에 든 운 좋은 구두 닦기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무시하는 시선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 그리고 박태호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는 회사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다. 민준은 뛰어난 컴퓨터 지식과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대한 로지스틱스의 복잡한 전산망 속을 자유롭게 헤집고 다녔다. 그는 단순히 박태호가 그에게 던져주는 파일들을 처리하는 척하면서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탐색했다. 그는 회사의 재무 기록, 이메일, 그리고 보안 카메라 파일들을 조용히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었다.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본사 3층, 통역 및 정보 분석팀 사무실. 민준의 책상은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곳은 마치 그를 격리시키려는 듯한 의도적인 배치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구두 닦기라는 꼬리표가 붙은 민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이물질처럼 보였다.
특히 박태호 CEO의 측근이자 정보분석팀 팀장인 김성철 상무는 노골적으로 민준을 경멸했다. 이봐, 민준 씨, 컴퓨터는 장식으로 놔뒀나? 내가 건넨 서류는 언제쯤 끝낼 건가? 김 상무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굳이 민준의 책상까지 와서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권위와 함께 민준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사악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곧 끝납니다. 상무님. 민준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곧이라 내가 말한 곧은 1시간 이내일세. 자네가 길거리에서 하던 자비리랑은 다르단 말이야. 여긴 초단위로 움직이는 곳이야. 김 상무는 민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무리 박태호 사장님의 눈에 들었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게 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차트가 펼쳐져 있었다. 김 상무는 그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려 했다.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무님, 이 문서에 대한 분석을 끝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시장 동향 보고서가 아니라 며칠 전 있었던 A그룹과의 합병 계획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 대한 로지스틱스의 물류망이 A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준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김 상무는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그의 눈이 점차 커졌다. 민준이 지적한 부분은 김 상무 자신도 파악하지 못했던 복잡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다. 김 상무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고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함께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건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가? 근거는 이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파일을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준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김 상무는 민준을 노려보더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곧장 박태호에게 달려가 민준이 제출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박태호는 보고서를 훑어보고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가 넘겨준 문서들은 박태호의 측근인 김 상무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민준은 단순히 통역 능력을 뛰어넘어 뛰어난 정보 분석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박태호는 이제 민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그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거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박태호는 민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화려한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민준을 맞았다. 자네의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특히 그 분석 능력은 놀랍군. 박태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자네가 이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서류를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걸 명심해. 괜한 호기심으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박태호는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민준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그 침착함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깊은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박태호의 경고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박태호의 감시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박태호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이 감시망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는 밤낮으로 회사 전산망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메인 서버에 있는 모든 로그 기록을 추적하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며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해독했다. 민준의 주요 목표는 박태호가 불법 무기 밀수와 자금 세탁에 사용한 비밀 계좌와 연관된 증거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며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위장 회사인 글로벌 물류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은 일반적인 사업 거래와는 다르게 매우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이었다. 민주는 이 위장 회사와 박태호가 직접 거래한 내역을 찾아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과 해외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박태호가 직접 서명한 비밀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 서류들에는 하쉬르어로 쓰여진 계약서와 같은 언어로 작성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태호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박태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이메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박태호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2명의 인물을 발견했다. 한 명은 정계의 거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국제금융계의 거물이었다. 이들은 박태호의 불법적인 사업을 돕고 자금을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서버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호가 심어놓은 감시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가짜 데이터들을 흘려보내며 박태호의 눈을 속였고 진짜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민준의 행동은 마치 거미줄 위를 걷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김상무는 민준을 감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민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김상무의 감시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하고 있었다. 김상무는 민준이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그 사실을 박태호에게 보고했다. 역시 구두 닦기는 구두 닦기일 뿐입니다. 사장님,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던져주는 서류만 처리하고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쓸모 없어지는 대로 내보내겠습니다. 박태호는 김상무의 보고를 듣고는 안도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복종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박태호는 김상무에게 민준을 계속 주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배신할 만한 어떤 행동이라도 보인다면 가차없이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박태호는 몰랐다. 민준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있었다. 민준의 손에는 박태호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증거들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민준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박태호의 거대한 음모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순간을 박태호는 민준이 던져주는 보고서들을 받아볼 때마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한 통역과 분석이 담긴 결과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박태호가 인식하지 못하는 민준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박태호는 민준의 존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박태호는 민준을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박태호는 밖에서 아무도 엿들을 수 없게끔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박태호는 민준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대한 로지스틱스의 모든 비밀 자금과 관련된 서류일세, 회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게. 자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네. 박태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민준은 그 속에서 교묘한 덫을 보았다. 박태호는 민준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여 그가 자신과 같은 배를 탔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이 이 서류들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박태호의 범죄 행각의 공범이 될 수도 있었다. 박태호는 민준이 이 함정에 빠지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태호는 민준의 침착함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이 드디어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자네에게는 이제 전산망의 최고 관리자 권한이 부여될 걸세. 자네의 능력은 이 회사에 꼭 필요하니까. 하지만 명심해.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될 거야.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네의 몫일세. 박태호는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민준은 자신이 박태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회사의 모든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 돌아와서 서류철을 열었다. 서류철 안에는 대한 로지스틱스의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과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박태호는 민준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먼저 자신의 컴퓨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박태호가 심어놓은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망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박태호와 김상무의 컴퓨터를 역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대화와 이메일, 그리고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민준은 서류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는 모든 비밀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제범죄 조직과의 거래에 사용된 코드를 해독했다. 그는 박태호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무기상들과 손을 잡고 불법 무기들을 중동 지역으로 밀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거래는 대한 로지스틱스의 물류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태호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금융계 거물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완벽한 증거, 박태호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원했다. 그는 박태호가 직접 거래에 개입하는 모습을 담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보안 서버는 가장 강력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고 박태호의 최측근인 보안팀장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민준은 보안팀장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려 했다. 이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 만약 그가 발각된다면 그의 목숨은 물론이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민주는 새벽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김상무가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팀장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시스템 속을 조용히 이동했다. 민주는 보안팀장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이 파일들이 박태호가 비밀리에 보관하는 증거들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능숙하게 파일들을 복구하고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 안에는 박태호가 국제 무기상들과 직접 만나 거래를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영상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의 박태호는 평소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매우 신중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민주는 그가 이 영상들을 외부에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보안팀장의 컴퓨터에 보관해 두었음을 깨달았다. 박태호는 이 영상들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면 그는 이 영상들을 공개하여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자신의 개인 서버로 안전하게 백업했다. 이제 그는 박태호의 모든 약점을 쥐게 되었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에게 던져준 책임이라는 덫을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 도화선으로 바꿔놓았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맡겨진 서류들을 처리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김상무는 민준의 이런 모습에 안심했다. 역시 그 구두닦이 놈은 별 볼 일 없었어. 박 사장님께서 쓸데없는 미신에 빠지신 거지. 김상무는 다른 직원들에게 속삭였다. 이제 곧 있으면 녀석은 짐을 싸게 될 거야. 이런 하찮은 놈이 감히 우리와 같은 곳에서 일할 순 없지. 김상무와 다른 직원들은 민준을 조롱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무대였다. 그는 곧 박태호의 오만함과 탐욕을 심판할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 뒤에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민주는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의 손에는 박태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을 향해 어떤 방역을 시도할지 알고 있었고 그 방역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전략을 세워야 했다. 민준의 침묵은 박태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박태호는 민준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박태호는 민준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집무실이 아닌 아무도 없는 회의실이었다. 박태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민준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자인, 요즘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가? 내 눈을 피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박태호는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민준의 컴퓨터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준의 행동이 그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하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옅은 소리 마자네가 내게 넘겨준 보고서에는 어떤 불만이 없었지만 내 측근인 김상무가 보고한 자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아
자네의 컴퓨터 사용량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사용량과 맞지 않더군. 자네, 내 눈을 속이려 한 건가? 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가 야근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서 집중이 잘 되더군요. 민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박태호는 민준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구두 닦기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대놓고 제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준을 외부의 적에게 노출시켜 그들이 알아서 민준을 처리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조하, 자네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박태호는 서류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B그룹의 신사업 관련 서류 일세 이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 오게. 시간은 24시간을 주겠네. 성공한다면 자네는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자네는 여기서 사라지게 될 거야. 박태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이 서류가 단순한 경쟁사의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서류는 B그룹이 박태호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박태호는 민준을 B그룹에게 미끼로 던져 그들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민준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준은 다시 한번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B그룹의 조사팀은 대한 로지스틱스의 글로벌 물류 컨설팅이라는 위장 회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회사가 불법 무기 밀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박태호는 B그룹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준을 그들에게 넘겨 자신은 안전해지려 한 것이었다. 민준은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B그룹이 자신을 추적하도록 유도하되 그들에게 박태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들의 이메일과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 그는 그들의 내부망에 가상의 파일을 심어놓고 그 파일에 대한 해독 코드를 박태호의 비밀 계좌와 연관된 특정 단어로 설정했다. 민준은 다음 날 박태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B그룹의 신사업 계획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들이 대한 로지스틱스의 위장 회사를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태호는 보고서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민준은 B그룹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는 알아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훌륭하군, 자네. 정말 뛰어난 인재야. 이제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네. 박태호는 민준에게 해외 출장을 명령했다. 목적지는 B그룹의 본사가 있는 도시였다. 박태호는 민준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B그룹의 추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민준은 박태호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출장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모든 증거 파일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도록 완벽한 데드맨 스위치를 설치했다. 민준이 출장을 떠나는 날, 공항에는 김 상무가 배웅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미소가 가득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죠. 민준 씨,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시죠. 김 상무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서울의 정형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민주는 B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박태호가 예상했던 대로 B그룹의 추적팀에 의해 감시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띄게 행동했다. 그는 박태호가 지시한 대로 B그룹의 신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로지스틱스의 불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단서들을 교묘하게 흘려보냈다. 민주는 일부러 B그룹의 보안팀이 해킹할 수 있도록 허술한 보안망을 가진 노트북을 사용했다. 그는 노트북에 박태호의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들을 넣어두었다. B그룹의 보안팀은 쉽게 노트북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B그룹의 추적팀장인 마이클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B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놓았던 가상의 파일이 작동했다. 파일의 해독 코드가 박태호의 이름과 연관된 특정 단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마이클은 그 단어를 사용하여 파일의 암호를 풀었다. 파일 안에는 박태호의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마이클은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사의 약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행각을 담은 증거였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B그룹은 대한 로지스틱스에 대한 비밀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는 B그룹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귀국 소식을 들은 박태호는 안심했다. 그는 민준이 B그룹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민준은 박태호에게 있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네, 잘 돌아왔네. 이제 자네의 임무는 끝났어.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좋네. 수고했어. 박태호는 민준에게 퇴사 통보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칭찬도 교묘한 협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박태호에게 깊은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하고 단단했다. 박태호는 민준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이제 그를 해고했으니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민준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어떤 짐도 없었다. 그는 처음 이 건물에 들어섰을 때처럼 가볍고 조용하게 걸어 나갔다. 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마지막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민준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 본사 건물을 벗어나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박태호의 감시 아래 있지 않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 서버가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할 그리고 박태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민주는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전화기에 넣고는 기억 속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민준입니다. 민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민준의 오랜 조력자이자 그의 유일한 친구인 강인한 형사였다.
강 형사는 민준이 구두 닦기를 하기 전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그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강 형사는 민준이 평범한 구두 닦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조용히 그를 도왔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알겠다. 어디서 만날까? 민준은 강 형사와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것은 서울의 한 오래된 공원 벤치였다. 강 형사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굳게 담은 입술과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군. 민준은 주위를 살피고 강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제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CEO인 박태호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 밀수, 자금 세탁,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의 연루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강 형사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박태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줄은 몰랐다. 이런 위험한 증거를 가지고 혼자 움직였다는 건가? 너 미쳤어. 박태호는 거물이야.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강 형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복사해서 형사님의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약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범죄는 단순히 박태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강 형사는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말대로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하고 그의 계획을 도왔다. 강 형사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길 것을 권했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그는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싶었다. 언론을 통해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박태호와 그의 추종자들이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 형사는 민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민준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 언론사의 기자와 접촉했다. 그 기자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비리에 대한 추적에 특화된 기자였다. 민준은 기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민준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민준은 박태호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박태호의 비서실을 통해 그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태호는 민준의 연락에 의아해했다. 그는 민준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연락은 박태호의 불안감을 다시 일깨웠다. 박태호는 민준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박태호는 민준을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그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협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준은 레스토랑에 나타났고 박태호는 그를 조롱했다. 자네, 아직도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나?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나를 협박이라도 하려 한 건가?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장님께 마지막 제안을 하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민준의 말에 박태호는 비웃었다. 제안 자네 같은 놈이 감히 내게 제안을 해. 하하하, 듣고 싶군. 말해보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자수하신다면 저는 사장님께 주어진 형량이 최대한 가볍게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모든 비밀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사장님께서 국제 무기상들과 만나는 영상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태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준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태호는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지? 감히 나를 협박해. 박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하신다면 사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박태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이봐,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자네. 감히 나를 협박해. 사장님, 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께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호는 민준의 말에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그의 경호원들에게 민준을 잡을 것을 명령했다. 민준은 재빠르게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는 박태호가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레스토랑을 나와 그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 형사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다. 박태호가 미쳐 날뛰는 것 같더군. 내가 미리 손을 써서 그의 경호원들을 따돌려 놨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형님, 이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강 형사는 민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의 계획을 도왔다. 그는 민준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두었다. 그는 박태호의 추종자들이 민준을 공격하려 할 것을 대비하여 무장한 경찰들을 민준의 주변에 배치해 두었다. 민준은 그날 밤 강 형사의 은신처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있을 기자회견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평범한 구두 닦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태양이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 위로 떠올랐다. 새벽에 푸른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도시의 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으로 채워졌다. 민준은 강 형사의 은신처에서 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 바로 앞이었다. 기자회견장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 형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다. 그들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과 관련된 심각한 비리가 폭로될 것이라는 소식에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단지 한낱 구두 닦기에 허풍으로 여기는 기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민준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CEO인 박태호 사장님의 모든 범죄 행각을 폭로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불법 무기 밀수와 자금 세탁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욕심과 권력욕 때문입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은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런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증거는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USB를 마이크 가까이 들어올렸다. 이 USB 안에는 박태호 사장님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 무기상들과 만나는 영상,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연루된 정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의 이름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한치의 거짓 없이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의 용기와 그의 단호함에 압도당했다.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박태호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저놈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놈은 대한 로지스틱스의 정보를 빼돌리려 한 간첩이자 나를 협박하려 한 범죄자입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박태호가 소리쳤다. 박태호의 경호원들은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그때 강 형사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다. 박태호 사장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자회견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태호는 경찰들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를 사귀고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기자들 저놈의 말에 속지 마. 저놈은 한낱 길거리 구두 닦기에 불과해. 내 회사에서 겨우 한 달 일하고 해고된 놈이라고 저런 놈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 박태호의 말에 몇몇 기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다시 입을 열었다. 박태호 사장님께서 제가 구두 닦기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한때 구두 닦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두 닦기 통 옆에서 사장님께서 아무도 해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9개 언어를 공부하고 사장님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구두 닦기라고 얕잡아 보셨지만 저는 사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한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당신이 그 9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구두 닦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박태호가 국제 무기상들과 비밀리에 거래하는 영상 파일을 띄웠다. 영상 속의 박태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기상들과 악수를 나누고 복잡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영상은 선명했고 음성도 명확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박태호의 범죄 행각을 확인했다. 박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보안팀장의 컴퓨터에 보관해 두었던 영상이 민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박태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민주는 박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태호의 비밀 계좌와 국제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차트와 수치들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차트와 수치들을 보며 박태호의 범죄가 얼마나 거대하고 조직적인지를 깨달았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박태호와 관련된 정계 및 금융계 거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이 자세하게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에는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그려져 있었다. 기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범죄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혼자서 알아냈습니까?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민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가 어떻게 박태호의 신뢰를 얻고 어떻게 그의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민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박태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거만함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한낱 구두 닦기로 여겼던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민준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민준을 둘러쌌고 그의 이야기는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구두 닦기 소년, 거대 기업의 비리 폭로라는 제목으로 민준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민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박태호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했다. 박태호는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끝없는 분노와 증오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무력감에 굴복한 상태였다. 그는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친 이 하찮은 구두닦기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오만하게 비웃었던 9개의 언어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박태호의 체포 소식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였다. 박태호의 측근이었던 김성철 상무는 민준에게 격려를 쏟아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김상무는 박태호의 지시를 받아 민준을 감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사실은 민준이 그를 역이용하여 박태호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상무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는 박태호와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운명에 놓였다. 민준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박태호와 연루된 정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범죄 행각이 담긴 문서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 문서들은 거대한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국민들은 정의를 위한 민준의 투쟁에 열광했다. 민준은 이제 평범한 구두닦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영웅처럼 불리게 되었고 수많은 언론사들과 기업들이 그에게 인터뷰와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는 명예나 돈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용히 서울 외곽의 낡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여전히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오만함과 한 소년의 용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 형사였다. 민준아, 대단하다. 내 덕분에 검찰이 발칵 뒤집혔어. 박태호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네가 넘겨준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이제 좀 쉬어. 네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박태호가 가진 비밀은 아직 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박태호는 제가 그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려 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강 형사는 불안해했다. 무슨 소리야? 박태호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네. 형님, 제가 박태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 그의 모든 범죄가 담긴 마스터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죠. 그는 그 파일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겁니다. 그 파일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암호는 오직 박태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강 형사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파일의 암호를 어떻게 풀려고? 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에 그 파일을 공개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두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저는 그 파일을 가로채서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그 파일의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 형사는 민준의 계획을 듣고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투쟁을 돕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박태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박태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고 결국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재판 도중 박태호는 갑자기 증언을 중단하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전 직원이자 제 측근이었던 김성철 상무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키고 저는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박태호의 갑작스러운 증언에 재판장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김성철 상무는 박태호의 말에 경악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박태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장님, 제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김성철 상무가 지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김성철 상무와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박태호의 말에 재판장은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재판장의 지시가 내려지고 박태호의 변호사는 준비해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박태호가 가진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김성철 상무에게 복수하려 했다. 그는 자신만 혼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민준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이 자리에 나타나 자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민준은 재판장에 없었다. 박태호는 안도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변호사는 파일을 실행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때 화면에 액세스 거부됨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변호사는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태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재판장 한가운데에 놓인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박태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영상과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박태호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하려 했던 바로 그 파일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 그 파일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해독되어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재판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민준의 손에 의해 가로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스크린에는 하나의 영상이 더 나타났다. 그것은 박태호가 국제 무기상들과 거래를 논의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박태호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김성철 상무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시키고 자신은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박태호의 거짓이었다. 영상 속의 박태호는 김성철 상무에게 자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저지르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박태호는 이 모든 것이 민준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컴퓨터에 심어놓았던 바이러스와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태호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저놈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박태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재판장은 박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화면 속의 영상들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의 박태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 영상들은 박태호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때 재판장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재판장으로 들어와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박태호 사장님께서 저를 고용하여 자신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밀을 제 손으로 직접 해독하고 이 모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태호는 분노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민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판장님,
저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놈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저놈은 대한 로지스틱스의 정보를 빼돌리려 한 간첩입니다. 박태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민주는 박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장님, 박태호 사장님께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독하고 이 모든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재판장에게 박태호가 불법 무기 밀수 거래에 사용한 하쉬르어로 쓰인 비밀 계약서의 원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 계약서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여주었다. 민준의 번역은 완벽했고 그의 모든 주장은 명확했다. 박태호는 더 이상 민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재판장은 민준의 모든 증거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박태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태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낱 구두닦기로 여겼던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은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떠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다시 평범한 구두닦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며칠 후 다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앉아 구두를 닦았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표지에 수첩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았고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대한 로지스틱스 그룹의 새로운 CEO였다. 그는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준 씨, 당신 덕분에 대한 로지스틱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박태호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겁니다.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로운 CEO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 명함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의 명함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평범한 구두닦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구두닦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도시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새로운 CEO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민준 씨,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민준은 새로운 CEO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강 형사와 새로운 CEO가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평범한 구두닦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구두닦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도시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박태호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다. 박태호는 초췌해진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가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예는 사라졌다. 장,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지? 박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자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었지? 민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박태호를 응시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얕잡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구두닦기로만 보셨지만 저는 그 구두닦기 통 옆에서 사장님께서 모르셨던 세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그 세상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그 USB는 저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박태호는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민준은 그에게 있어 거대한 재앙이었다. 자네,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박태호가 물었다. 저는 사장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평범한 구두 닦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호는 민준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평범한 구두 닦기라고 이제 세상은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걸세. 자네는 영웅이 되었어. 모두가 자네를 숭배할 걸세. 자네는 이제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 저는 사장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님처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구치소를 나와 다시 서울의 거리로 돌아왔다. 그는 강 형사와 만났다. 강 형사는 민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다. 민준아, 검찰청에서 너에게 특별 채용을 제안했어. 너의 분석 능력과 언어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너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야. 강 형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준은 강 형사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지만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저의 능력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두 닦기를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뿌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강 형사는 감동했다. 그는 민준의 용기와 그의 깊은 사상에 감탄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며칠 후 검찰청에 출근했다. 그의 새로운 직업은 특별수사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언어 능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의 활약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검찰청 내부에서 전설처럼 불리게 되었다. 민준은 주말마다 자신이 구두를 닦던 거리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구두통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구두를 닦았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민준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한때 한낱 구두 닦기로 여겨졌던 소년이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은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범했다. 그는 여전히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의 삶을 닦아주었다. 그는 구두를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구두를 닦는 손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손이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민준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구두를 닦고 여전히 자신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했다. 그는 한때 한낱 구두 닦기였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정의를 지키는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